안녕하세요, 작가 관지상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선 위치가 어디예요, 스님? 여기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 묵현리에 있는 민우빌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빌라 명칭까지. 남양주의 화도 묵현리. 선생님 이거 낙찰 받았을 때 비규제 지역에서 제일 좋은 곳이 여기 화도읍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선생님 수업할 때도 이거 남양주는 하나 꼭 갖고 가고 싶다 네, 생각도 하셨던 것 같고, 선생님 생각대로 낙찰을 받자마자 규제가 딱 풀렸네요. 비규제 지역이 되게 넓어졌어요. 네. 하지만 규제가 풀렸어도 이 지역은 황금 같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선생님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1년 만에 뵌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우선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강원도에서 오랜만에 상경하셨네요. 네,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네. 도시로 이제 올라왔는데 원래 강원도에 계셨던 건 아닌데 원래 경기도에 살았었어요. 좀 연고가 있어요? 원래 고향이 그러셨구나. 원래 서울에 와서 일하다가 어쩌다 보니 뭐 경기도에서 살게 됐고, 경기도에서 오래 살았죠. 결혼하고 네네. 나서도 계속 네. 경기도에서 살았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귀향을 해서 지금은 조그맣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라고 하면 보통 물건을 파는 거를 보통 장사라고 하지 않아요? 그쪽하고 좀 거리 있는 거 아니에요?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니까.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겠네요. 네네. 역시 생각의 관점이 남다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선생님도. 그 단어 하나에서 내공이 굉장히 느껴진다는 생각도 들고요. 진심이에요. 네네. 감사합니다.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해서, 뭐 실례가 안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팔고 계시는지.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필라테스 사업하신다고 하셨었죠. 네. 하신 지 꽤 됐네요. 시작한 지 이제 2년 돼 가는 것 같아요. 필라테스 사업을 하시는 거고 수업도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수업은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안 해요? 운영만 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전문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전에는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었나? 남성분들 개인 수업은 이제 진행을 하려 했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많지 않아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더 잘 해주시고 그렇구나. 고객분들께서도 이제 선생님들을 더 선호하시니까. 저도 선생님 덕분에 필라테스에 대해서 수업하면서 쉬는 시간에 많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저도 관심 갖고 많이 알아봤었는데, 내가 어떤 운동을 할까에 대해서 선생님이 도움을 저한테 되게 많이 주셨, 그 기억이 좀 나요. 몸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많이 또 이렇게 물어봐 주셔가지고.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선생님도 필라테스를 하셨던 거예요? 지금 센터를 준비하면서 필라테스를 배우고 자격증 취득하고. 자격증 이런 게 필요한 거구나. 네, 그럼요. 자격증 취득했지만 써먹을 일이 없었죠. 수요가 좀 없었다는 게 선생님 동네 지역 특성상 그런 걸까? 그냥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필라테스는 좀 여자 운동이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어서. 맞아. 그래도 요즘에 남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문의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여성분들의 수요에 뭐 한참 미치지 못하니까. 선생님 만나기 전에는 필라테스라는 운동이 여자 운동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인식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두꺼운 옷이어서 그게 안 보이는데 체형이 되게, 제가 느끼기엔 되게 좋으시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나도 이런 몸이 담고 싶다. 선생님처럼은 어렵겠지만 그 방향으로 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탐이 나는 몸매였던 것 같아요. 건강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쪽 업을 하다 보니까 일의 일환으로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그럼에도 좀 많이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전에는 트레이너를 했었기 때문에. 트레이너는 헬스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관리가 되어 있어야 또 맞네요. 오시는 분들도 믿고 가시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저는 트레이너도 하셨고 하시는 사업이 필라테스 사업을 하시니까 운동을 전공을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래 전공은 똑같은 예체능인데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안 어울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음악 쪽에 있으면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체육 쪽에 있으면 음악을 하는 사람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어디에 가도 끼지 못하는. 선생님 삶도 관심이 많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악 전공을 하시고 중간에 하셨던 일도 다른 쪽으로 일을 네. 하셨다가 운동 쪽으로 하신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있다. 네. 자세히 한번. 왜 이렇게 업종을 많이 바꾸셨나? 그만큼 삶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으셨다라고 생각도 들어서, 그러다가 또 경매까지 왜 하게 되셨는지 그 부분은 이따가 한번 자세히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39살이 이제 됐고요. 선생님께 수업을 들은 거는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1년 딱 된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이제 선생님을 다시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수업하면서 이런 게 되게 재밌어요. 수업할 때는 매주 5시간 수업하고 이러니까 밥 먹으면서도 그렇고 자기 속 얘기도 하게 되다가 그냥 가까워졌다가 혼자 해보는 시기가 된 거잖아요. 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 1년 동안 투자하면서 내가 하기 전에 생각했던 거랑 또 내가 직접 해보고 나서의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도 되게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듣는 것도 제가 하는 일의 큰 재미 요소 중에 하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선생님은 1년 동안 어떻게 또 투자를 지속해 왔는지 그 부분도. 그래서 요 집이 선생님이 2호점. 네, 1호점은 수업 그때 중간에 받았나 수업 끝나고 받았나? 거의 끝날 때쯤에 받았어요. 첫 물건으로 받은 지역이 강원도 평창입니다. 평창. 고도도 되게 높은 데 아니에요? 맞아요. 뭐 햇빛 700 해가지고 근데 그 세입자도 바로 받았었고 그거 하면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계속 월세 받고 계시는 거고 네, 중간에 위기가 있었지만 세입자는 나가지 않고 잘 계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남양주 화도읍이 두 번째 주택이네. 네, 전 여기 낙찰을 언제 받았죠, 선생님? 낙찰은 한 3개월 전쯤에 받았습니다. 명도 한 게 한 달 됐어요. 한 달 정도 된 거고 혼자 고민을 많이 하셨잖아요. 거의 한 달 동안 고민하시다가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걸로 알고 있어서 네, 맞습니다. SOS를 청했죠.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다 수리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고민했던 게 요 낡은 집에 굳이 돈을 이렇게 많이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고민스러우셔서 우선 하나씩 봐요. 싱크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고민했던 이유는 뭘까요? 금액을 투자를 해서 집을 깨끗하게 꾸민 다음에 이제 월세를 좀 많이 욕심을 내는 것과 진짜 최소한으로만 해서 굉장히 적은 월세라도 편안하게 아는가 두 가지만 생각을 했어요. 사실 맞아요, 절충을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고 워낙 또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맞아요. 하면 하고 아니면 아예 투자를 좀 적게 하자라는 생각을 해서 싱크대가 일단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느껴지고 문도 잘 열리고 닫히고 오래된 느낌은 들지만 사용을 한다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맞아요. 생각해서 일단은 바꾼다면 아예 올수리 아니라면 시트지로 해서 좀 깨끗하게만 바꾸거나 칠을 한다거나 두 가지 정도로. 전체적으로 톤도 약간 어두운 느낌이 들어서 그걸 살린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페인트를 칠하거나 싱크대에 시트지를 발라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싱크대가 딱 들어오자마자 전면에 보이는 거니까 분명히 집안 분위기에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집수리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화장실보다 저는 싱크대가 조금 우선이거든요. 아예 수리 안 하는 방향하고 올 수리하는 방향의 중간선으로 우리 합의를 본 것 같아요. 그냥 싱크대도 다 하는 걸로 그냥 생각을 했고 이게 연장은 짧지만 아쉽게도 기역자로 돼 있다 보니까 기역자 말고 그냥 일자로 한번 놔볼까도 생각했는데 일자로 놓기가 구조가 안 나올 것 같아. 그렇죠? 네, 가스도 저렇게 되어 맞아. 수도는 옮기면 될 것 같은데 하수구멍이 저 수도 밑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기역자로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걸로 하고 이왕이면 싱크대 놓을 때 가스 놓는 데 있잖아요. 한 단 내리지 말고 일자로 콕탑 놓는 걸로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거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냥 콕탑 넣는 거 15만 원이면 넉넉히 살 수 있거든요. 그냥 그거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 요새 가스레인지 들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 정도 옵션은 나는 넣어도 되지 않을까. 그거 하면은 넉넉히 한 200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타일 같은 것도 다 바꾸는 거고 그리고 우리 화장실도 봤는데 화장실도 그냥 세면대랑 변기통만 바꿀까 했지만 그리고 타일 페인트 이런 걸 좀 쓸까 했지만 얘도 하는 걸로 화장실 올수리 하면은 2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고 싱크대 뒤쪽 타일이랑 현관문이랑 저기 발코니 양쪽에 있는 부분 발코니가 다행스럽게도 넓지 않아서 그렇게 추가가 많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욕실 할 때는 타일공이 오시니까 오셨을 때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싱크대 할 때는 항상 세트로 뭐 신발장도 하니까 이것도 오셨을 때 한번 견적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금액이 크게 과하지 않다면 저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원래 두 개는 그래서 400에 450 정도면 될 것 같고 등 선생님이 자재 사서 달 거잖아요. 네. 그것까지 다 하면 그냥 한 500 잡으면 되겠다. 그리고 더 배정. 페인트는 선생님이 직접 좀 할 거니까 페인트는 가격에서 그냥 안 낼게요. 그거는 자재비만 들 거니까
페인트 분명히 칠하시면서 괜히 시작했네 라고 생각을 저는 하실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고 나서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생각보다 양이 또 많네. 저 샤시랑 문도 4개나 칠해야 되고 그러니까 몰딩도 그렇고 저기 큰 등 다는 것도 요거 등도 방등으로 달려있는데 몰딩 문양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 방등을 달지 말고 4등짜리 두 라인으로 들어가는 거 차라리 그거 하면 좀 많이 가릴 거잖아요. 제가 네. 그걸로 다는 것도 난 좋을 것 같고 요거는 LED여서 좋은 거니까 이거 빼서 줬다 다는 것도 좋겠다. 이거 중간 거 등을 선생님이 떼버렸잖아요. 네. 차라리 여기 큰 거를 달면은 요거 없는 것도 네. 효과가 괜찮을 것 같네. 지금도 어둡다는 느낌은 안 드는 것 같네. 이렇게 막아버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막아버리셔도 되겠다. 저 사실 의미가 없는 등인 것 같아서 그렇죠. 그거 하고 도배장판 한 100만 원이면 네. 할 것 같고 당연히 할 때 소폭 합재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하면서 좀 고민스러웠던 게 샤시를 네. 샤시 견적은 좀 보셨다고요? 다 하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크게 나와서 그 전에는 고민 없이 다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넘어가니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단열로 인한 곰팡이와 연료 효율이 또 높아지는 게 분명히 있는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게 겉으로 보이는 효과는 아니라고 생각은 조금 들어서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하는 게 효과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래서 그냥 샤시는 안 하는 걸로 하고 거실창 앞뒤에 있는 건 좀 오래되긴 했지만 나름 그래도 이중창으로 돼 있으니까 오늘 날씨가 되게 추운 날인데도 이거 외투 벗고 있어도 춥지는 않은 것 같아요. 큰 방 2개는 좋은 샤시로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돈을 좀 써 놓으신 네, 게 수리가 돼 있으니까 있어서. 뭐 저거가 어딘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고 저는 이 연식 낙차 받을 때 제일 걱정되는 건 항상 누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탑층인데 누수가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누수 자국은 하나도 없어서 뭐 여기 작은 방에 누수 자국이 있긴 한데 뭐 지금 상태로 젖어 있는 건 아니니까 쟤는 임대 놔보고 특히 여름 지나고 나서 비 많이 올 때 어떻게 되는지 보고 나서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배장판까지 하면 600 정도면 다 할 것 같아요. 속이 시원합니다. 선생님이 고민한 건 뭐냐면 600을 쓰고 그러면 어느 정도 선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월세. 그리고 큰 것들을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임대 놓을 때도 마음이 불편한 게 좀 덜 할 거예요. 선생님이 생각한 수리비는 도배장판이랑 등 같은 거 하는 거니까 한 200선일 거예요. 네. 그렇죠. 600과 200 고민하는 거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400 차이를 갖고 고민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400으로 인해서 월세는 최소 10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좀 들고 길게 갖고 갈 때도 마음적인 부분도 조금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가끔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도 있거든요. 10만 원 추가로 더 받아서 400만 원 벌려면 이거 몇 개월, 몇 년인데 이런 관점도 분명히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단순히 가격적인 면만 비교한 것 같고 이 마음적인 면에서 세입자를 받았을 때 이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지 않을까 이 불안감이 선생님도 이번에 1호점을 하면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크기는 확실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장점은 분명히 방이 또 3개니까 거실부엌도 나눠져 있고 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폭은 확실히 더 넓을 거라고 생각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오래돼서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항상 길게 보는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반대쪽에는 신축 빌라가 들어왔는데 이 안쪽으로는 다 오래된 빌라 단지로 돼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고 한 건 아니지만 혹시 길게 봤을 때 뭐 아파트가 들어온다 이거는 멀 수는 있어도 새 빌라가 들어올 확률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물건의 장점은 분명히 건물 면적도 면적인데 땅도 넓을 거라고 생각도 들어서 네, 대지 집은 맞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개발됐을 때 유리한 부분도 있으니까 멀리 바라보고 좋은 물건 낙찰 받으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임장을 막 여러 번 오지는 않았고요. 딱 입찰하기 전날 밤에 보고선 다음날 바로 입찰했거든요. 원래 묵현이의 집을 굉장히 받고 싶었던 마음이 전부터 엄청 이렇게 많이 있었어서 수많은 고배를 마셨지만 아 그렇죠. 네, 마음에 드는 물건이 딱 나왔고 연식은 좀 오래됐지만 그래도 집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관리가 아예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 동네가 와보니까 경매지로 볼 때보다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동네는 포근한 느낌이 드는 동네. 사람도 되게 많고 여기 네. 젊은 사람들도 많이 산다는 느낌이 또 많이 들었던 동네라고 생각해요. 제가 일을 끝나고 여기 어. 바로 이렇게 다음날 입찰이니까 한 12시 넘어서 불이 나게 차를 끌고 이제 왔어요. 근데 12시가 넘었는데 여학생 2명이서 편의점에 앉아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아 보안이 되게 좋은
동네. 그걸 딱 보자마자 동네가 되게 괜찮은 동네구나, 안정적인 맞아. 동네구나, 그걸 보고 딱 느껴서 이건 입찰해야겠다. 집을 보러 동네에 갔을 때 그 집을 수리가 잘 돼 있는지 그 파악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동네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특히 어린아이들과 학생이 많이 다니고 있다. 네. 그런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놓이는 게 있는 것 같아. 네, 전에는 그런 거를 생각을 못 했었는데 평창 집을 한번 해보니까 대비가 되겠다. 네, 맞아요. 거기는 이제 평창은 뭐 제가 잘 모르지만 네. 인구가 줄고 있는. 그렇기도 하고 평창 안에서도 중심지에서 벗어난 곳이라서 가보면은 50대 미만을 찾아보기가 좀 힘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계시고, 지금 세입자분도 연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엄청 많으신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보다는 10년 이상 어. 많으신 분이셔서 평창 집을 내놨을 때 이거 나갈까? 이런 고민의 시간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렇죠. 태백 이런 데 보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처음에 수업 들을 때 태백도 보고. 선생님이 강원도 계시지만 선생님 계시는 곳에서 여기 오는 거랑 뭐 태백 가는 거랑 큰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태백 가는 게 훨씬 더 멀어요. 그렇구나. 그런 동네를 아직 뭐 무시하는 건 아닌데, 특히 뭐 아파트도 아니고 그런 데를 또 빌라 낙찰받는 거는 웬만한 마음 갖고 입찰 자체를 하기가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육을 받으면서는 나름의 효율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어. 하고 질문도 드리고 했었는데, 경험을 해보니까 몰라서 좀 그랬구나 라는 부분이 좀 이제 좀 확 와닿더라고요. 평창을 해보고 나니까 그걸 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교육 받을 때 또 와봤던 물품이, 그리고 받았을 때 기억이 많이 남아서 너무 여기가 받고 싶은 마음이 커서 다른 데 잘 보지도 않고 무조건 여기로만 검색을 해서 보고, 와보기도 정말 여러 번 와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태백을 고려했었던 게 조금 잘 모르고 생각을 했었구나라는 걸 느꼈죠. 저도 경험이 없어서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쪽 입찰한다고 했을 때 낙찰받으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평창에서도 공실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잖아요. 받고 싶은 가격보다 좀 낮추긴 낮추긴 했어요. 않았나? 그렇죠. 근데 안 낮췄어도 나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렸으면은. 문의는 제가 직거래로 내놨던 문의든 몇 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연락해놨던 부동산에서 요거 조정해 좀 지금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셔서 그거 몇만 원 더 받으려고 또 마음고생 하는 것보다 맞아. 그냥 빨리 일단은 맞아요.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 판단을 해서 잘했어요. 거기서 느낀 경험을 거기에서 보완한 거를 요 두 번째 물건에 좀 적용한 동네가 여기 화도읍이라고 생각도 들어요. 네. 현장에 왔을 때 좋은 느낌을 좀 받아서 네. 이건 내가 좀 갖고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낙찰을 받았네요. 그러면 욕심났던 경기도 남양주 화도읍, 혹시 연식이? 90년식입니다. 90년. 30년이 넘었네. 이런 오래된 빌라를 겁도 없이 낙찰을 받았다. 15평에 방 3개, 화장실 하나. 혹시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낙찰가는 7,260만 1,000원을 썼습니다. 7,260만 1,000원. 네. 딱 낙찰가만 들었을 때는 저는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거 입찰했을 때 이 오래된 집의 입찰자 수가 29명. 29명이었고 입찰자 수를 먼저 불러주잖아요. 근데 이거 되겠나? 또 허탕이네 네.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셔서 네. 29명의 경쟁을 당당히 뚫고 낙찰가율 한번 여쭤봐도 돼요? 감정가 대비? 네, 감정가 대비 90%에 딱 90%에 받았습니다. 힘을 빡 줬다고 생각도 들지만 선생님 기준 안에서는 수익률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선생님이 보수적으로 입찰을 했다고 생각도 들어요. 월세를 낮게 계산하셨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선생님 생각한 계산값보다는 그 정도 수리한다면 20만 원은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그 한 달 동안 월세가 또 올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점도 분명히 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7,260만 원의 낙찰을 받았고, 선생님은 주택이 있잖아요. 네. 투자 물건도 있고 거주도 거기 하나 있었다 그랬잖아. 네, 공포에 경기도에. 아파트 그렇죠. 있어요. 유주택자인데 대출도 잘 나왔죠? 네, 대출 무리 없이 잘 나오고. 혹시 대출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대출은 4,860만 원을 받았습니다. 4,800? 낙찰가 대비 거의 70% 정도. 70% 정도 대출은 받은 거고, 그럼 이자는 몇 번 냈겠네? 이자를 지금 얼마 전에 2번째 이자 냈고요. 이제 얼마 나와요?
지금 거치 1년이라서 네. 이자만 내는데 20만 원 초반? 제 생각에 이자만 낼 때도 한 40만 원 갖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원금 내더라도 한 30만 원은 갖고 갈 수 있겠다. 네. 그러면 훌륭한 투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좀 들어요. 그 정도 갖고 하면 저거 두 개 고민 없이 수리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수리 안 하면은 4년 뒤에 무조건 또 해요. 그 고민을 또 할 거야. 두세 달 동안 할 거거든. 차라리 고민의 에너지를 사업에다 아니면 선생님 가족분들에 쓰는 게 저는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2, 300 정도야 뭐 선생님 한 일주일만 하면은 뭐 금방 땡기잖아요. 열심히 일해야죠. 그래서 대출도 잘 받으신 거고 명도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 원래 거주하셨던 분은 어떤 분이 계셨어요? 거주하셨던 분이 되게 오래 사셨어요. 그랬구나. 네. 여기 세월의 흔적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거주하셨던 분이 좀 수리도 하긴 했나 보다. 그런 것 같아요. 거주하신 분이 20년 넘게 사신 분이셔서 생각해보면 20년 여기에 사셨는데 요 정도면 깨끗한 편이라는 생각도 드네. 네, 그래도 계속 있었는데도 이 정도면은 그러네요. 생각보다 괜찮네라고 생각해요. 그러네. 그 말은 또 살기가 괜찮구나라는 말도 될 수 있지 네. 않을까 네. 생각도 들어요. 20년 사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 마음에 드네 여기가. 구조도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러면 채무자가 거주하셨나 봐요? 아니에요. 아, 채무자가- 세입자가? 경매지로 봤을 때는 세입자가 있었고 보증금 2천만 원의 전세로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 싸니까 또 오래 계셨다는 생각도 드네. 다른 시세 조사를 해봤을 때 아무리 그 시절이라도 어떻게 2천만 그렇지. 원에 계셨지? 이 생각이 들어서 좀 의아했었는데 그래도 전액 배당을 받고 나가시는 분이셔서 아, 손해는 하나도 안 보시는 분이어서 마음도 덜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도 드네요. 근데 명도를 하고 나서 앞집에 계신 이제 어머님이랑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 채무자의 동생분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싸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경매정보지 보다 보면 기존에 경매 당하신 세입자 배당 신청한 내역이 나오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경매에 나온 부동산들은 확실히 싸게 거주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동네는 경매정보지 있는 것만 보고 나서 싸게 있으니까 원래 이 정도 시세구나, 여기는 집이 낡았으니까 2천만 원 전세구나 이렇게 판단해버리게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올라서 비싸봐야 얼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데 새로 찾아보면은 요새 시세에 대비해서 너무 싸게 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역시 그것도 가족 간의 거래여서 저렴하게 계셨다는 생각이 드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확실히 느낀 게 시세 조사를 할 때 그전에는 경매지 보고 대충 이제 요 정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산도 해보고 했었는데 찾아보면은 빌라가 가격이 어느 정도 획일적이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엄청 빌라가 청천벽이니까. 어려워. 그래서 최대한 그 시세 조사를 할 때 많이 찾아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부동산 가서 물어보는 것도 좀 맞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부동산 막상 가보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더 받을 수 있네 하는 정보가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보통 부동산을 여쭤보면 부동산마다 성향은 다르긴 하겠지만 시세보다 낮게 말하는 경향도 조금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네. 그래서 약간 배짱을 부려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수리를 한 만큼 배짱을 부려봐. 그럼요. 저번처럼 5만 원 깎아주면 바로 오겠다 했을 때 바로 받는 것보다는 좀 더 기다려보겠다 하기도 어렵거든요. 바로 또 쳐내기가. 그럴 때는 저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고민하는 척을 하다가 2만 원 2만 원 되면 바로 나도 오케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조금 더 굳이 5만 원 단위로 위아래로 낮출 필요는 없으니까 네. 애매하게 2만 원, 2만 5천 원 뭐 이런 식으로 5천 원까지. 치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 5천 원이 어디야? 그렇죠. 라는 생각도 그렇죠. 10년이면. 우리 항상 길게 보는 네. 관점에서 오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명도할 때는 다 전액 배당 받으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부딪히는 상황은 없으셨나 봐요. 네, 부딪히는 상황은 없었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지만 여기 계시던 분들은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그렇죠. 본인이 어쨌든 배당을 다 받는다라는 생각만 하시고 돈을 받아야 나가지 않냐 똑같았어요. 지난번에도 전액 배당이었고 이번에도 전액 배당이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돈을 받아야 집을 알아볼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지난번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차근차근 절차를 알려드리고 그분도 이해를 하시고 이제 그럼 내가 빨리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
해서 결국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문제는 전혀 없이. 그럼 그 원칙은 지키신 거네요? 이사가 먼저 나가시고 확인한 다음에 명도기서를 드린 거네요? 네, 선생님도? 맞아요. 맞아요. 그게 실제로 할 때는 원칙을 고수하기가 어려운데 잘 설득하셨다는 생각도 드네요. 사실 뵙지도 못했어요. 이사 가시는 날도 왔더니 이미 이사를 다 가셨더라고요. 가장 나는 깔끔하고 훌륭한 명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차갑고 냉정해 보일 수도 있는데 좋은 일 때문에 만난 거는 아니어서 서류만 정확히 전달해 드리면 되는 거죠. 네, 뭐. 그 서류도 다 준비해 왔는데 가셔서 우편으로 다시 붙여드렸죠. 네. 이 명도는 그렇게 깔끔하게 처리가 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이 집은 바로 수리를 할 거니까 그 사이에 어차피 이거 페인트는 하루 이틀에 끝날 부분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백색으로 하세요. 그냥 백색으로 하긴 해요. 저 색깔 감각이 좀 없는 사람이어서 뭐 네. 문짝을 좀 어두운 색으로 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근데 백색이 나은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렇게 감각이 뛰어나 보이진 않아요. 이런 집은 그냥 밝은 색으로 네,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심플한 걸 좋아합니다. 그게 최고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선생님. 명도는 이렇게 완료를 하셨고, 그러면 선생님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 어디서부터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서두에 말씀은 좀 드렸지만, 원래 음악을 전공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완전히 공부하셨던 거랑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어떻게 하다가 지금 필라테스 사업을 하게 되고, 또 경매까지 하게 되셨는지, 왜 음악을 하시다가 때려치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잠시 쉬고 있다고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속도 조절 중이군요. 선생님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네. 음악적인 감각이 좀 있었던 거 모르겠어요. 그건 뭐 제가 평가할 부분은 아니라서 그냥 아니면 좋아했어요? 좋아는 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음악은 네. 이제 좋아했어서 진짜 안 어울린다.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이게 모자이크해서 좀 아쉽긴 한데 외모가 상남자처럼 그 음악 쪽은 약간 여성성이 조금 더 있는 부드러운 이미지라고 느낌이. 맞아. 부드러운 느낌이라고 생각도 좀 들어서 음악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근데 또 제가 막 축구 이런 건 좋아하진 않는데 아. 헬스를 좀 좋아했어요. 약간. 운동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이렇게 근육이 생기고 이런 보여지는 부분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보디빌딩을 했었고 원래 그쪽도 또 했었구나.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보디빌딩을 했었고 막 자연스럽게 그런 대회도 나가고 그럼요. 상도 받고 그러셨어요. 네네 그랬었죠. 그렇구나. 고등학교 때. 지독하게 했구나, 선생님. 살다 아예 보니. 연관성이 없는 건 아니었네. 네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 두 가지가 음악이랑 보디빌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운동을 고등학교 때 하다가 그만뒀어요. 운동을 좀 힘들었던 것도 있고 나름 그때는 생각이 짧았었던 게 그냥 힘들었던 것 같아요. 흥미를 좀 잃었었다고 해야 되나? 다시 공부를 해야지 하고서 공부를 하면서 심지어 대학도 갔어요. 그냥 대학도 갔는데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음악 동아리를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면 대학을 갔다는 거는 음악하고 운동에 관련 없는 학과로. 관련은 그냥 성적에 맞춰서 학교를 그렇구나. 갔었죠. 실례가 안 된다면 무슨 과를 가셨어요? 공대 쪽을 갔었거든요. 환경공학을 그것도 또 되게 안 어울리네. 맞아요. 그 정말 제 진짜 안 어울리는 전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도 토목과잖아요. 저도 들어갔던 학교가 토목 환경공학과거든요. 그래서 환경 쪽으로 빠지는 친구들도 있죠. 공부를 대학 가서 잘 못했어요. 또 동아리 활동에 빠져서 수업도 잘 안 나가고 저도 되게 그랬거든요. 학사 경고도 받고. 그 동아리가 음악 관련. 네, 음악 관련된 동아리였어요. 그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느낌도 드네요. 관심 있는 쪽으로. 네, 저도 그때는 자연스럽게. 몰랐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냥 나는 원래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지나가니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악기를 다시 만지게 되고 악기를 만지다 보니까 어린 시절의 그런 꿈과 희망이 다시 뭉클뭉클 올라오면서 내가 어릴 때 이거를 하고 싶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또 준비를 해서 과감히 학교를 그만두고 그만뒀어요? 네, 입시를 새로 치렀죠. 대단하다. 원래 제가 다니던 학교에도 음대가 있었어요. 전과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 당시에는 뭐 잘 몰랐으니까 들었었는데 네. 이런 예체능 특성상 전과를 한다는 게 사실상 거의 뭐 어렵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보니까 공대에서 공대, 뭐 인문대에서 인문대. 이거는 뭐 사례가 좀 있어도 군대에서 예체능 쪽으로. 음대로 가는 경우는 또 저도 들어보진 못해서 이렇게 수업을 가다 보면은 음대 건물을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악기 소리가 막 들리고 하는데 그때 되게
음대를 나도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상당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 저는 아예 관심 없는 사람이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관심 있는 대로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도 되게 드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길 다닐 때 반지하만 이렇게 쳐다보는 뭐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하는 대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입시 준비를 다시 한 거예요? 네, 제가 뭐 오랜 시간 이 음대 준비를 해온 것도 아니고 제가 원하는 수준의 이런 학교를 간다는 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었어서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래도 전문대 음대를 진학을 했죠. 그래서 음악을 전공을 하게 됐고 그것도 선생님이 가볍게 얘기하지만 쉬운 거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나름 기간도 짧았을 거 같고. 네, 나름 열심히 하긴 했으니까요. 4년제에서 전문대로 갔음에도 되게 좋았어요. 저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수업 듣는 것도 전에는 뭔가 끌려가듯이 가서 들었었다면 맞아, 맞아. 궁금한 거를 알려준다고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가서 수업도 열심히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당연히 악기도 열심히 했고요.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졸업을 하고 편입을 이제 생각을 했는데 편입에서 다 떨어졌어요. 군대를 가게 되고 군대를 갔다가 와서 다시 이제 편입 준비를 해서 편입을 원래 다니던 학교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 음대로. 네, 그 지나가면서 와, 그 소리를 듣던 감회가 좀 남달랐겠다. 네, 되게. 셀프 전과를 하게 됐죠. 전과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다. 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걸렸지만 가고 그러네요. 싶었던 곳에 와, 선생님 진짜 대단하다. 그래도 평범하지 않네요. 네, 좀 평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음악에 대한 선생님의 나름의 열망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 원래 있던 곳에 또 돌아왔다는, 선생님 제자리를 찾으셨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거기서도 이제 열심히 좀 공부했는데 되게 우연인지 친구랑 같이 운동을 이제 하게 됐어요. 헬스를. 아, 또 그냥 예전 취미로 이제 헬스를 하게 됐는데 음대를 다니면서. 다니면서 학교 다닐 때 이제 대학생 때 헬스를 하다 보니까 너무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레이너 아르바이트를 학생 때 그랬구나. 하게 됐죠. 그렇게 트레이너 경험을 조금 간접적으로 쌓았는데 당연히 이제 학교 졸업하면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뭐 공부를 계속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길을 가거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 막 유학도 많이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유학을 가서 공부를 길게 하거나 정말 뭐 특출나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전 취업을 선택을 하게 됐죠. 음대를 졸업하고 취업을. 근데 취업을. 관련 학과 전공을 살리지는 못했다는 생각은 조금 드네요. 맞아요. 그냥 당장 이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처음에 학교 다녔을 때처럼 이렇게 재미는 없죠. 아,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수입적인 부분도 만족스럽지는 못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가 트레이너를 하면 내가 잘하면 더 많이 벌 수 있고 그 직군도 네. 수입이 꽤 좋은 걸로 저도 알고 있어서. 잘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보다 또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도 또 있고 보장이 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도전을 해봐야겠다. 아르바이트로 또 했던 경험도 있고 옛날에 입상 경험도 있으니까. 네, 운동은 또 좋아는 했었던 거니까 제가 그렇게 막 꿈이 엄청 크진 않지만 제 수입을 좀 늘릴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하게 됐죠. 그래서 정식으로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서울에서 시작을 하게 됐죠, 트레이너를. 그렇게 해서 쭉 트레이너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힘들었어요. 생각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 쉽지 않다가 네. 수입에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면 트레이닝 하면서 일 과정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일의 방식이라던가 수입적인 부분이 따라오는 부분. 트레이너라면은 고객을 유치를 해야 되고 아, 영업. 네,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경험도 없고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단순히 트레이닝 하는 것만 하면 네. 되지 그 생각만 했는데 영업적인 부분 거기서 부딪힘이 있었겠네. 맞아요. 엄청 마음고생을 했죠. 수입은 수입대로 또 전보다 못 벌지 영업에 대한 이런 스트레스는 그럴 것 같아요. 있지 하니까 맞아. 좀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또 객지에 와서 그때 고시원 생활을 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삶의 수준이 많이 좀 떨어져서 또 고민했겠네. 네, 고배를 마시고 다시 귀향을 선택을 했습니다. 한 발 물러나는 걸로 선택한 거네. 그쵸. 그때 당시에는 나름의 또 그만둬야 할 합리적인 이유들을 막 많이 생각을 했어요. 막 몸도 좀 아팠고 이 부분은 뭐 미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이제 합리화를 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다 이제 그만두고 싶은 마음에 생각해낸 핑계들이었지만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른 친구들처럼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29, 30 나이가 좀 있을 때 학교를 또 늦게 졸업해서 그때쯤에는 이제 주변 친구분들은 취업하고 1, 2년 다니고 이런 분들도 꽤 계셨겠어요. 네, 맞아요. 취업을 잘해서 뭐 연봉도 잘 받는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자존감 같은 것들이 더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엄청 떨어졌던 저 것 같아요. 친구들은 잘 되는데 나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남들은 다 출근하는데 아침에 집에서 일어나서 맞아. 네, 나도 어머니 그 마음 뵙기 알아. 죄송스럽고. 식충이 밥충이 막 네. 이런 느낌도 되게 들고. 맞아요. 네, 이 젊은 날 내가 사회에 그렇게 보탬이 안 되는 사람인가에 대한 그 자존감도 되게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구직 사이트만 이렇게 찾아보고 자소서만 매일 쓰고 맞아. 이런 시간들을 몇 개월 겪었죠. 그러다가 이제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음악과 관련된 공연을 쪽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랬구나. 네, 급여가 좋진 않았는데 그래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서 일을 하는데 참 거기서 또 두 번째 고배를 마시죠. 어떤 부분 때문에? 네. 지금 과정을 들어보니까 변덕스러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약간 든다는 생각도 네, 들었어요. 맞아요. 그랬던 네. 것 같아요. 굳이 뭐 포장을 할 필요 없이 제가 끈기 있게 하지 못했었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뭐를 했어도 오래 했으면 잘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 조금씩 야금야금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거 하다 보면 저게 더 괜찮아 보이고 맞아요. 보고 가니까 또 원래 했던 게 괜찮아 뭐 이런 느낌도 조금 드는 것 같네요. 맞아요. 공연을 만드는 일이 좋아서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일이 즐겁지가 않았어요. 당연히 일의 효율도 안 나오고 일을 또 잘 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다 보니 또 이직을 하게 되고 그땐 또 이제 음반 관련된 일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거기서는 이제 오래 일을 했죠. 거기서는 오래 그쵸, 몇 년 일을 했어요. 그대로 계속 쭉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아이도 태어나고 어쩌면은 조금 평범한 여기는 계속 있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렇죠. 아니면 다른 생각 자체를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나 혼자가 아니고 처자식이 또 생겼으니까 네. 또 섣불리 나만 생각하면서 움직이기가 두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 총각대 마음이었으면은 아마 거기도 금방 그만두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벌이를 하면서 지낼 수 있는 안정적인 곳이었어서 일은 열심히 나름 했었는데 항상 그게 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면은 이렇게 나른하잖아요. 졸리잖아요. 그러면은 또 밥을 먹고 나니까 이제 화장실 신호가 와요. 일은 하기 싫고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신호가 와서 항상 점심시간이 끝나면은 루틴처럼 잡히더라고요. 화장실에 가서 핸드폰을 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어쩌면 좀 놀다 오는 거죠. 거기서 휴식을 취하는 그렇죠. 거죠. 나만의 공간. 나만의 공간에서 아무도 휴식을 방해받지 않고. 그렇죠. 근데 그게 루틴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화장실 나만의 공간 하니까 갑자기 나도 그 생각은 번뜩 떠올라서 저도 회사 다닐 때 옛날에 야근하고 밤새고 이러니까 화장실에서 저도 막 잠자고 그랬던 게 생각이 좀 난다. 맞아요. 회사 다닐 때. 맞아요. 그런 시간이 매일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화장실에 그거 보다가, 앉아서 페이스북을 보는데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흑인이 강연을 하는 영상이었는데 그분이 언제까지 똥간에서 나한테 말하는 것처럼. 옆 사람 똥 냄새나 맡으면서 너의 인생을 허비할 거냐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철렁했겠다. 진짜로. 나한테 얘기하나? 네. 이걸 보면서 갑자기 번뜩이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을 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을 받거나 그게 아니라면 내가 정말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쉬움이라는 게 항상 있었어서 이렇게 봤어요. 여러 직장 상사분들이 계신데 물론 정말 일을 열심히 하시고 제가 막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더 오히려 일에 대한 버거움을 느꼈었지만 10년 뒤 20년 뒤 그분들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좀 비슷한 생각이 들었던 게 5년, 10년, 20년 이게 보이잖아요. 회사에 있으면 정확히 보이잖아. 근데 자신이 없었던 건 뭐냐면 나는 그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못하거든요. 맞아요. 저 사람은 나보다 일도 훨씬 잘하고 그런데 저런 삶을 사네? 근데 나도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갈 건데 난 그 사람보다 못하거든, 일도. 네. 그러면 그럼 내가 가야 되나? 이 생각 나 되게 많이 했어요. 맞아요. 너무 일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 많거든. 네. 그래서 생각을 자꾸 다르게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여기에서는 살아남기가 쉽지 않겠다 생각 나도 많이 했어요. 그 자리에 가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자리에 가신 맞아요, 거고 하지만 그 자리에 갈 자신도 없는데 간다고 해도 그 삶이 제가 욕심나는 삶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다가 그 중에 하나 생각이 난 게 내가 했던 것들 안에서 생각을 해봐야겠다. 나는 누구보다 많은 것을 했었으니까. 맞아요. 선생님은 무기가 많아. 재료가 많아. 네, 쓰이지 않는 재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이너를 사회 경험을 해봤으니 다시 영업적인 부분에 대한 이 부담은 알고 들어가는 거니까 맞아. 한번 도전해보자. 그런데 총각대랑 지금 가정을 꾸리고 있는 상황이랑 많이 다르잖아요. 그 아내랑 상의를 진짜 오래 했어요. 중요한 건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은 좀 그럼요. 드네요. 아이도 있었어요. 맞아요. 아내랑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아내가 어차피 지금 안 하면 계속 이런 고민 안 하면서 갈 거 아니냐. 맞아요. 네. 아, 내가 그래서 싱크대 하라고 한 거야. 똑같아요. 그래서 아내도 주말마다 계속 고민하고 항상 이렇게 편안한 주말을 보내지 못할 바에는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도전을 해봐라. 거기서 이제 용기를 얻어서 아, 선생님, 사모님이 진짜 고맙네. 와, 감사하죠. 또 이제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인데 힘을 좀 보태줘서. 역시 사모님도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당분간은 위축은 되겠지만 힘이 더 될 수 있겠지만 길게 봤을 땐 그게 더 편한 거를 안 거지. 그리고 선생님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또 알고 있는 사람일 거고. 뭐 그랬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아, 그럼요. 나는 느껴지거든요. 선생님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 네. 감사합니다. 재능이 되게 많은 사람이란 게 나는 수업하면서도 많이 느껴졌어요. 때를 좀 아직은 만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그만두고 트레이너를 시작했죠. 다시 트레이너. 시작했어요. 음악 관련된 회사에서 그만두고 트레이너로 네. 다시 복귀를 한 거네. 네, 맞아요. 굉장히 규모가 있는 곳에 들어갔거든요. 평촌에서 이제 일을 시작해서 굉장히 센터가 수요도 많고 좋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벌이도 나쁘지 않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잘 되는 곳은 또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강도가 굉장히 셌어요. 전에도 물론 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때는 사실 영업적인 스트레스가 강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고 이곳 같은 경우는 강도 자체가 더 높은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일을 굉장히 많이 하기를 원하던 곳이었고 그래서 주말에도 주말 없이 이제 항상 이 부분도 조금 궁금한데 그쪽을 제가 아예 모르니까 영업적인 강도라는 게 회원들을 권장을 좀 그쵸. 한다는 회원 거예요. 유치에 있어서의 책임감을 좀 부여하는 거죠. 그걸 이제 숫자로 보통 부여를 하다 보니 트레이너들의 순위를 매기고 뭐 그런 맞아요, 것도 맞아요. 자꾸 경쟁하게끔 그쵸. 하는 거. 경쟁을 하게 하고 또 약간 목표를 굉장히 높게 제시하고 달성을 못할 경우에 불이익이 좀 주어진다거나 그랬구나. 스트레스도 있겠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음에도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결국은 거기서 또 고배를 마시죠. 그거 그만둘 땐 되게 미안한 게 또 많았을 것 같고. 그럼요. 그거는 거기 그만둘 때는 진짜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찼어도 그만둘 수가 없어서 다닌 기간이 상당히 기간이 돼요. 내가 먼저 맞아. 살려야 하는 처자식이 있는 상황이니까. 규모가 있는 데였으니까 선생님도 그 스트레스는 받았지만 그만큼 수입도 맞아요. 나름 괜찮았을 것 같은 생각도 들었어요. 네, 수입이 괜찮았어서 또 어쩌면 참고 했었던 것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일을 매일 하고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아기가 그때 2살에 3살 막 이때였었는데 저를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애가 깨어있는 거를 2, 3주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이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일을 하면서 대우를 받을 때 소모품적인 대우를 받다 보니 결국은 이제 포기를 하게 됐죠. 포기라는 표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포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똑같은 그 암울했던 예전 취업 준비생 시절을 가정을 다 이룬 상태에서 또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시간을 겪다가 한번 딱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내가 애를 데리고 처갓집에 내려가 있었거든요. 따로 지냈어요. 그 기간 동안? 네, 고민하고 뭐 자소서 쓰고 이런데 그냥 집중하라고 저 혼자 집에 있고 처갓집에 내려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시스테리도 부리고 그러겠죠. 예민하지. 그러다 그러면, 보니까, 네. 당연히. 근데 데리러 이제 집을 가는 길이었거든요. 네. 한번 이제 그래도 한 번씩 가봐야 되니까 가는 길에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포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 좀 다른 방향으로 한 번 포기했으면 2번 다시 시도해 보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고 트레이너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딱 처갓집에 갔는데 아내가 트레이너 그냥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건 어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오, 마침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 생각을 가면서 딱 했는데 가니까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와, 이거는 하라는 뭔가 하늘에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네. 것 같아. 이제는 여러 번 경험을 했잖아요. 실패를 겪어봤으니까 그렇죠. 좋은 곳에 한번 나에게 잘 맞는 곳을 잘 찾아봐야겠다.
해서 그전에는 급여 조건이나 이런 걸 굉장히 꼼꼼히 따져봤었는데 네. 그런 걸 아예 안 봤어요. 가깝고 규모가 크건 작건 신경 쓰지 않고 어허허. 지원을 해서 면접도 여러 군데를 잡았죠. 근데 한 군데서 전화를 딱 보통은 면접 일정을 언제 오세요 이렇게 잡는데 거기 대표님이 엄청 꼬치꼬치 막 물어보는 거예요. 전화로.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자꾸 자세하게 물어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면접 일정을 잡고 갔는데 네. 또 빨리 보자고 또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곳들이 먼저 면접을 잡았음에도 거기를 일정을 또 좀 빨리 잡혀서 먼저 갔어요. 거기서 면접을 봤는데 거기 계신 뭐 관리자분이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한테 되게 제가 마음이 갔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여 조건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다른 곳의 면접을 다 취소하고 거기를 선택을 했죠. 여태까지 돈을 벌기 위해서 선택했던 일이랑은 그 관점은 아예 달라졌네. 선택 실패를 기준이. 겪다 보니까 맞아. 돈보다 중요한 것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이 일을 끌고 가려고 하는지 이런 게 조금씩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곳에서 일을 하는데 저도 나름의 일을 하고자 하는 또 이런 마음이 또 열망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또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또 관심을 많이 갖고 하다 보니까 또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대표님이. 대표님하고 또 거기 관리자분이 다른 이제 동료분들하고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주말이 있는 삶을 찾았고 수입은 줄었지만 딸과의 시간, 아내와의 시간, 일하면서의 이런 즐거움 이런 걸 다 얻게 돼서 뭔가 균형이 좀 맞아졌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되게 행복하게 일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거기서 일을 열심히 하게 되고 스트레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더 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도 생기다 보니까 거기서도 또 잘 봐주셔서 조건도 점점 더 나아지고 처음에 조건이 굉장히 다른 곳에 비해서 안 좋았는데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건이 또 좋아지고 또 저한테 더 큰 일도 좀 맡기시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재밌는 거를 요새 되게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되게 공감이 되고 특히 돈적인 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옛날엔 딱 돈을 저기 가면은 저만큼은 받을 수 있으니까 조건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항상 움직였던 것 같은데 제가 퇴사하고 나서는 좀 덜 보게끔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수업할 때도 그렇고 책을 쓸 때도 그렇고 특히 영상을 한번 얘기해보면 이건 돈을 보고 하면 안 돼요. 가끔 회사원들이 뭐 부업으로 유튜브 해서 얼마 번다 하는 영상도 저 가끔 보는데 이걸로 돈 벌기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돈은 거의 들어오지 않는데 영상을 사실 왜 이렇게 열심히 내가 할까를 생각해보면 건너서 결국에 이 영상 때문에 내가 지금 수입을 예전보다 늘어났다고 생각도 되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새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돈이 오히려 생각이 안 드는 행동을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이거 되게 웃긴 거지. 완전히 말도 안 되고 모순적인 행동인데 요새는 그게 맞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길게 보는 관점이 또 요거랑 접목이 된다는 생각도 저는 요새 되게 많이 들고요. 저도 경험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돈을 안 버는 건 또 아니지만 그전에는 돈이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거에 뭐 거의 100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돈 20, 또 함께하는 사람들 20, 맞아요. 또 환경 맞아. 20, 뭐 가족과의 맞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소가 아닌 건 아니지만 다른 요소들도 비중이 좀 많은데 줄었어. 맞아요. 그전엔 다른 요소를 아예 보지 못했었다면 이제는 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보게 되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돈의 비율을 낮추고 움직였더니 돈이 훨씬 커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 삶 안에서도 그러니까요. 저도 되게 공감이 돼요. 그게 선생님이 아까 고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고배가 실패, 패배 이런 부분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도 드네요. 그거 덕분에 그런 기준이 생긴 거잖아. 네, 저의 뭐 나름의 위안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경험들이 결국은 여기서 이런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인생에서 겪었던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죠.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선택도 할 수 있는 거고 당연하죠. 맞아요. 이런 것 방향을 또 바라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그 경험이 없었으면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누구한테 말로 전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건 선생님이 피부로 느껴야 돼요. 회사를 난 도저히 마음적인 부분 때문에 불편해서 그만두고 나서 선생님 아내와 딸을 생각했을 때 진짜 끔찍하지. 난 끔찍할 것 같아. 근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모두 그만둔다?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죠. 나의 이 포기 하나 때문에 이 선생님이- 삶이 달라지는 거니까. 제가 지금까지 느낀 선생님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거를 잠깐 놔야 된다고 했을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다는 말이 사실 가볍지는 뭐. 맞아요. 그때 그 부담감은 지금 생각해봐도 엄청 무겁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덕분에 선생님이 더 단단해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의 이두박근처럼 대표님이 일도 많이 알려주고. 네.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거기는 좀 오래 계셨나요? 오래 있었죠. 거의 최근까지 계속 일을 했었고, 아무래도 삶이 좀 편안해지니까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고향에 대한 이런 생각이 이제 올라왔던 것 같아요. 타지에 있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춘천으로 내려갈까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왔었죠. 고민을 하다가 거기 가면 또 이런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런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때문에 고민을 정말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때쯤부터 이제 경무회를 관심을 가졌었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막 책도 보고 영상도 보고 한번 도전해봐야지 하고 이제 시도도 네. 해보려고 이제 많이 찾아보고 했었죠. 근데 도전은 못했었어요. 가지고 있는 돈도 엄청 많지는 않았고,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그 집밖에 없었는데, 그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찰나에, 아 그러면은 여기를 처분을 하든 아니면 전세를 주든, 원래 갖고 있던 아파트. 네, 거기서 시드를 좀 가져와서 좀 더 제대로 시작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도 했죠. 그러던 찰나에 이제 관리자분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향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 말씀을 드렸더니, 오히려 그분이 더, 대표님이나 거기 관리자분이 더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가면 거기서 또 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이제 여기서는 어느 정도 이런 일의 수준도 좀 높게 일을 하고 있고, 또 밑에서부터 하려고 하면 그 전보다 벌써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더 힘들 텐데, 그러다가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센터에서 센터를 여러 군데 냈고 필라테스도 오픈을 했었어요. 기존에 일하셨던 네. 데가 헬스만 하셨던 게 아니고 사업 확장을 맞아요. 지점들을 오픈을 여러 개를 했죠. 다른 분야에서도. 필라테스도 그렇구나. 하시고, 그거보다는 어차피 가시는 거 그렇게 바닥으로 가시지 말고 차려서 가시는 게 어떠냐,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주겠다. 와 진짜 네. 고맙다. 그래서 저는 그 완전 귀인을 만난 거죠. 거기서. 맞네. 그래서 그분들의 조언을 토대로 필라테스를, 그렇게 사업을 오픈을 하게 시작하신 된 거고 거였구나. 원래는 필라테스에 대해서 막 뜻이 있지는 않았었어요. 필라테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었고, 그때는 이제 준비를 하면서 또 필라테스를, 또 이제 저도 이 필라테스를 한다면 잘 알아야지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필라테스가 또 좋은 운동이라는 것도 좀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 또 일에 대한 재미나 이런 것도 더 생겼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같이 교류하면서 도움 받을 것도 도움 받고, 또 도와드릴 일 있으면 또 가서 도와드리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죠.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네요. 네, 평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난 세월들이.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저도 생각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그런 부분을 좀 느꼈어요. 이게 좀 잘 안 맞으니까 저게 더 낫겠지라고 생각하고 움직였을 때, 거기서 부딪히는 것들, 어쩌면 내가 이게 더 낫겠지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보다 나아진 그런 이상향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움직여 본 경험도 저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거기 가면 또 부딪히는 것들이 분명히 생기고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 생기는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갈 때 저는 보여주는 면을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제가 항상 뭐 타이틀로 얘기하는 게 집이 몇 개고 월세가 얼마고 얘기 나눈 거를 사람들이 주로 보는 거니까, 아 쟤도 팔자 되게 좋다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해서 좋은 점을 부각시켜서 저는 보여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 삶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어쩌면 되게 부럽다라고 바라보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저의 삶도 당연히 이상적이지 않을 거잖아요. 네, 분명히 스트레스도 있고 불편한 것들도 분명히 있겠죠. 저도 그런 걸 느끼고 바꾸고 싶은 것들도 있을 거잖아요. 지금에서 바꾸려고 하는 거를 하려고 할 때 옛날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방법이. 선생님 얘기하면서 지금 하시는 사업을 하게 된 거 왜 하셨는지는 저는 잘 몰랐었는데, 그렇게 도움이 좀 있었던 것 같고, 필라테스를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좀 자연스럽게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생각이 든 게, 항상 뭔가를 바꿀 때는 요거가 꽂혀서 갑자기 바꾸지는 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계기가 하나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글로 넘어가게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것 같아요. 억지로 뭔가 한다기보다 자연스럽게 바꾸게 될 수 있는 계기가, 그리고 그 대상을 정하는 것도 내가 이걸 해야지라기보다 우연찮게 이걸 하게 되는 그런 거로 바꿔 탔을 때 저는 잘 된다는 생각이 요새 조금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바꾸려고 노력을 잘 안 해요. 그때 하는 행동은 뭐냐면, 기존 거를 그냥 계속 하고 있으면 그런 신호가 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 네, 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고 맞아. 생각을 하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큰 결단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내가 가고자 하는 무언가만 딱 가지고 있으면, 명확하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든 그 방향으로 좀 돌아서 흘러가더라도 흘러가는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죠. 맞아요. 어딜로 가야겠다라는 방향 정도는 당연히 저도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글로 갈 때 빨리 가야지, 어떻게 가야지, 그 고민은 옛날보다는 좀 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나름대로는 만족스러운 부분이 전보다는 조금 더 커졌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러면 잘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저 스스로한테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큰 부딪힘이 없다면은 이대로 그냥 하다가 또 어떤 계기로 인해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막 힘을 써서 바꾸려고 생각은 좀 전보다는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보다 잘 풀린다고 생각하는 점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서라고 생각도 저는 조금 있거든요. 뭐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제가 느낄 때도 변화가 와도 그게 저한테 너무 큰 변화를 해서 감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뭔가 업그레이드가 돼가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잠깐 또 물어보셨던 것 중에 투자에 관해서도 아까 살짝 물어보셨잖아요. 네. 저를 바라봤을 때 규제나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스트레스나 걱정이 좀 덜한 것 같다라고, 질문의 의도가 그게 맞나요? 네, 선생님? 거기에 좀 동요를 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흡수하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요하는 부분과 그 스트레스라는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없지는 않죠. 왜냐면 빚이 절대적인 량에 있어서 선생님보다 빚이 많잖아요, 저는. 그러면 금리 1%만 올라가도 선생님 금액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분명히 클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스트레스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스트레스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 스트레스를 이런 부분에서 얼마의 크기로 받고 있어 라는 얘기는 네. 어쩌면 제 와이프를 붙잡고서 나 어떡하냐 맨날 그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비춰지지 않아서 네. 선생님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스트레스 당연히 저도 있어요. 그리고 동요된다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동요되는 부분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도 빚의 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불안에 떨고 걱정하는 부분이 나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유도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같이 빚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동요가 될 거니까. 근데 그 빚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한 것 같아요. 크기에 있어서도 구분을 하고 빚에 대한 질과 속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질과 속성에 대해서는 우리 빚하고 일반 빚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구분은 선생님 명확히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내가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빚을 냈다, 이런 부분하고 우리 빚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네. 선생님도 아까 살짝 말씀하신 게 1호점에 있는 대출 이자가 올라서 한 5만 원 정도 더 올라갔잖아요. 네. 선생님이 아마 그쪽은 세입자 들어오고 나서 이번에 누수가 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 하면서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월세에 대해서는 아마 체크를 별로 안 하셨을 확률이 제 생각에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혹시라도 지금 알아본다면 이자가 5만 원 오른 것보다 월세는 더 올랐을 거예요. 아무리 평창이라고 하더라도. 네. 선생님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자가 다 올라갔을 거니까 분명히 더 올라갔을 거고, 만약 평창에 새로운 빌라가 지어진다? 새 집은 선생님 임대료를 줄 수가 없어요. 공사비를 따졌을 때 10만 원 정도 더 올려도 저는 경쟁력이 더 생기는 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빚에 있어서 당연히 동요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빚에 대해서 나는 좀 다른 빚이다라고 생각하고, 금리에 올라간 게 5만 원 올라간 부분이 저도 건건마다 있을 거예요. 아마 5만 원 이상 올라가는 집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근데 저는 선생님보다 개수와 계약 기간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집들에 대해서 그게 이제 조금 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자가 올라간 게 있지만 한꺼번에 월세는 올릴 수는 없었어요. 건건이 이제 만기가 돌아오면 적어도 10만 원, 많이 올라간 건 20만 원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5만 원 올랐는데 10만 원, 20만 원이 월세가 올랐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간 거 덕분에 어떤 분들은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게 불편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분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외부에서 바라보는 대출이 많은 사람의 상황이 실제로 보니까 저도 두려웠는데, 그 금리가 오른다는 두려움이 없다가 아니고 그 두려움을,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 파산 이건 아니잖아. 네. 그러면 받아들여서 그걸 느껴봤는데 오히려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이 올라가면
그런 생각까지도 드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위기라고 나한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껌껌이는 더 수익이 늘어나네? 그럼 나는 이게 오히려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다 그만큼 오른 게 아니고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것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올리는 부분이 생기면 금리 올라간 것보다 월세가 더 늘어나는 폭이 커진다는 생각도 들면서 이게 항상 또 길게 바라보잖아요. 기름값이 올라간 것처럼 기름값 올라갈 때는 팍팍 올라가는데 기름값 떨어질 때는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또 월세 시장도 되면 금리도 영원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언젠간 내려가고 더 큰 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도 생각하게 되면서 위안거리를 찾는 거죠. 선생님이 회사를 계속 그만두고 바꿔 나갔을 때 위안거리를 하나씩 찾아냈던 것처럼 저도 작은 부분이나마 경험 안에서 위안거리를 자꾸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금리가 올라간다는 그 두려움에서 제 나름대로는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는 상황이 다르니까 나한테 유리한 점을 자꾸 찾으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선생님하고 똑같아요. 선생님도 분명히 일을 자꾸 바꿨을 때 공부하시던 것도 바꾸고 일자리도 계속 바꾸고 했을 때 결국에 나는 생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나는 옮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살기 위한 거는 꼭 돈적인 면이 아니고 마음적인 부분도 나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떠나서 옮기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느낌까지도 드니까 포기하고 옮긴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네. 위안거리를 하나씩 잡는 거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자기 합리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자기 합리화가 삶에서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내 소신을 계속 밀어붙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크기로 논리적인 수치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자기 합리화가 나는 맞는 것 같아. 이제를 정확히 제가 다 껌껌이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나도 여기서 시장 공포감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작은 한 건이라도 크게 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선생님이 회사를 옮기면서 생각했던 거랑 제가 이 금리를 바라보는 관점이랑 사실 일치하는 거죠. 네. 나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20억을 내가 당장 갚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갚을 수 없으니까 나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 받아들이는 이 20억을 갖고 이제 어떻게 움직일 건가? 그럼 현재가 어떻게 되고 있고 과거부터 흐름이 어떻게 왔구나를 잡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유리한 부분을 크게 보려고 생각한 거 아닌가? 그 관점으로 온 게 선생님도 이 남양주 화도읍의 낡은 집이라고 생각도 들어요. 네. 이거는 겉에서 봤을 때 볼품없고 뭐하러 이런 낡은 집을 사람 누가 산다고 이 돈도 많이 들고 이거 뭐하러 사는 거야 바보같이 했지만 선생님은 사람들이 보는 관점을 본 거라기보다 선생님이 여기에서 좋은 점들을 많이 찾아내서 낙찰가도 90%의 힘을 준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임대가 나가면 결국에 아 내가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집이라고 생각해요. 5년 10년 뒤에가 됐을 때 또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때 화장실과 싱크대 수리는 잘했구나.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미 그쵸. 30년 된 집인데 그게 35년, 40년이 됐을 때까지 그대로 이 모습대로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나는 더 이상한 일이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네. 그러면 그때 그 90%의 힘을 준 거를 잘한 일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힘을 좀 쏟아본 거죠. 선생님의 기준대로 소신껏 선생님이 이직과 퇴사와 그만둠 그 부분에서 얻은 삶의 내공을 이 부분에 적용을 시킨 거 아닌가. 그리고 선생님이 이 경매를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 주업에 대한 안정성 때문에 또 투자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이 집 덕분에 선생님 주업에 안정성을 기하면 항상 응원해줬던 사모님과 아이한테도 결국에 좋은 영향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도 저는 듭니다. 네. 제가 일을 해왔던 거, 학교를 이동했던 것들, 그리고 네. 뭐 작가님께서 좋은 부분을 더 바라보려고 하시는 그런 것들 다 보면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해도 좋은 면과 나쁜 면이 다 공존하는데 그게 누군가한테는 나쁜 면이 크게 와닿는 선택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같은 선택이라고 해도 저한테는 또 좋은 면이 크게 와닿을 수 있는 선택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다만 기준만 명확하게 있다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만 명확하고 하다면 내가 거기에 있어서 결국 제 생각이니까 그렇죠. 제가 좋은 면을 더 크게 보면은 저한테는 좋은 선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집을 받을 때도 저는 어쨌든 이 집 받으면서도 입찰을 하면서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기 전에도 입찰을 그래도 경험이 있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얼마를 써야 되지? 얼마를 써야 되지? 전혀 기준이 없이 그냥 이 정도 쓰면 되려나? 해봤다가 막 말도 안 되게 표찰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기준이라는 게 생긴 게,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작가님이 수익률만 본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 이 집이 욕심이 났었고, 욕심을 나면 또 얼마나 더 많이 쓸 것이냐, 그 마지노선이나 한계치를 그 수익률이라는 부분에서 딱 잡아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남들보다 좀 2등이 뭐 얼마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2등보다 한참 많이 썼어도 제가 생각하는 기준 안에서는 이 집을 적정한 가격에 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뭐 누군가는 누가 저 집을 저 가격에 샀냐 하더라도 제 기준에서는 맞아. 제가 올바른 가격에 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 기준을 뭔가 잡는 게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지 않나 맞네요. 라는 걸 이거 하면서 또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 하나로 선생님의 삶의 변화들이 많았던 부분이 다 설명이 되는 것 같네요. 누군가 봤을 때 아이 저놈은 끈기 없이 뭐 맨날 저렇게 옮겨 다니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내 기준에서는 누구보다 현명한 선택을 한 거였던 거고, 네. 직업을 바꾼 거에 대해서, 업을 바꾼 거에 대해서도, 그리고 지금 필라테스 사업하시는 부분 안에서도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집에 대해서도 기준이 명확하시니까 잘 선택하신 거구나.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공감이 되게 많이 돼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주변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저도 이 집을 이만큼 30채가 넘게끔 낙찰을 받아오면서 수도 없이 그런 얘기를 저도 당연히 들었을 텐데, 저는 오래 하고 꾸준히 하는 힘이 또 뭐냐고 생각하냐면, 절대적인 양에 있어서도 이만큼 채수가 되고 하니까 그런 말을 이제 범접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감히 잘 말을 못해요, 나한테. 네. 이제는 시간과 숫자의 위력이라고 생각도 들어요.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유튜버도 좀 비슷해요. 유튜버도 처음에는 야 그거 누가 보겠냐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4년 동안 매일 올린 게 한 1,500개가 이제 영상이 넘었잖아요. 그 숫자, 영상 숫자 개수에서 말을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외부의 그런 불편한 요소들이 점점 줄더라고요. 오다 보니까. 아, 이게 자꾸 방해하는 요소, 그런 소리 듣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사실. 네. 거기에서 중심 잡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 그런 거를 제거하는 것도 난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걸 꾸준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는 생각도 저는 요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하시는 대로 저는 선생님 업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말할 자격은 아닌 것 같고, 적어도 이 투자에 관해서는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이 생각대로 이왕 시작했으니까 꾸준히 오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 이거는 꾸준히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오기가 사실 쉽진 않으니까 네. 자연스럽게 한다와 안 한다 중에 한다밖에 없어요. 그 속도에서는 좀 다르겠지만. 올가미를 걸어서. 그렇죠. 사람들은 어쩌면 이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접근을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네, 맞아요. 접근을 못 하시기 때문에 저처럼 하시는 분들한테 기회가 또 오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저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온 거라고 생각하고, 얘는 후퇴가 없거든요. 나아간다 밖에 없어요. 그러면 규제가 강화되든 금리가 올라가든 우리는 천천히 속도 조절은 있겠지만 한다 밖에 없어요. 그럼 금리가 올라갔다, 입찰가는 그만큼 낮게 하면 되는 거죠, 뭐. 그쵸. 사실 이건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 부동산 시장도 좀 떨어진다 하면 경쟁은 덜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면 또 거기에 기회가 분명히 또 생길 수 있다고 생각도 들고, 하기 좋은 시기에는 오히려 낙찰은 받기 더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누구보다 현명하게 잘 판단하고 지금까지 오셨구나 라는 생각이 이 집을 보면서 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선생님 삶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고, 집을 보면서 투자에 대해서도 저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 삶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 집 낙찰받은 사용 공개에도 같이 해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업체는 내가 뭐 알려주면 될까? 욕실 저기 뭐 싸다고